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짓고 유영하 변호사가 엮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으로 금년 1월 11일에 2세 발행을 했습니다. 제1장 2017년 하늘이 무너지던 해. 두 통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시는 대통령의 탈북동포 사랑이란 제목의 제주도 분이 보낸 것이고, 이시는 역사 앞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대통령의 탈북 동포 사랑. 디스크로 허리 통증을 견디면서도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탈북민입니다. 사법부의 탄핵 조작 폭풍에 맞서 담담히 싸우고 계신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감히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통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정상화가 정상화되어 악역화를 진 반란의 무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의를 위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각자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5세 되신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침대 머리맡에 무궁화 다시 피어나리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승리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탈북동포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저는 때로 자괴심과 울분 그리고 분노를 넘나들며 혼돈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지도 주춤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강철보다 더 든든한 모습으로 견뎌주시리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의 명예로운 회복의 그날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당당히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제주도 제주시 도현 1동에 사는 이시의 편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답신입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는지요?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픈 몸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님께도 안부를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역사 앞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지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뒤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용인에 있습니다. 글씨도 예쁘게 쓸 줄 모르고 필력도 딸리는 제가 대통령께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도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탄핵 사태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정치적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본질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반하는 쿠데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언론계의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참 의문입니다. 모두가 권력욕과 돈 욕심에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사법계, 노동계, 언론계의 작당과 정치인들의 호응으로 대한민국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 수준도 문제입니다. 강훈병 사태, 효순이, 미선이 교통사고 등 언론 선동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보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세월호도 교통사고의 일종이고 선박회사 책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도 과연 과거 언론이 선동했던 것과 뭐가 다를까 생각합니다. 국민 수준이 그런 것인지 용기 있는 언론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법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제는 있지만 물욕과 주체사상에 빠져있는 구성원들의 권력 남용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업적은 너무도 많습니다. 전교조 불법화, 통진당 해체,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축소, 대기업 기종노조의 임금 축소 등의 경제정책도 단기적으로는 대통령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결정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나치게 종북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서 압력하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탄핵 관련해서 언론이 떠든 것들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언론은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거짓들을 방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재판하고 탄핵했으니 정말 창피한 수준이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까요? 저도 억울하고 서러워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함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특히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들어봐도 작은 조직 안에서조차 권력과 이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이 잘 돼서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제 작은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이번 탄핵건도 사필 기정으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번 투표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결백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겠다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선거 때는 전부 대통령님을 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니 말과 행동이 달라지네요. 대한민국의 보수, 아니 전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 탄핵 사태로 따님신 대통령께 또 못된 짓을 했으니 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내시고 견뎌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통령께서 다시 우뚝 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곽 씨의 편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낸 답장입니다. 사람들의 민낯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민낯을 화장으로 가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힘들 때 보내주신 님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